막 한파들이 되게 막 뭐라고 하지만 우리도 사실 한동훈을 응원했던 사람이거든. 그렇지. 응원을 했었지. 그치. 지금 보수들이 거의 다 한동훈을 응원했어. 왜 그치. 윤석열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응원을 했던 윤석열 거고.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응원을 거고 했지. 거기에 더 씌워지고 더 막 씌워져서 더 좋아했던 건데 조금씩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씌워진 사람들은 이상함을 알면서도 자꾸 그걸 덮으려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기존에 좌파에서 왔던 사람들의 성향이 약간 그렇긴 한 것 같은데 사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때 시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막상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렇지. 이 사람이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사실 한동훈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는 딱 하나거든. 그게 이제 약간 뭐 내가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거 있잖아. 그 내가 이제 난 이과 쪽이니까 그 이과 쪽에서도 원래 옛날에는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제 우주가 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치. 지동설을 주장했잖아. 근데 그때도 뭐 티코 브라헤라는 과학자가 있어. 이 사람은 너무나 천동설을 믿고 싶은 거야. 근데 지동설은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해. 왜냐 이미 천동설에 너무 많이 몰입을 했어. 몰입을 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과학적 원리니까 이거는 사실 사실관계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거를 너무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내 감정인 거지 그것도. 자꾸 치면 여기서 피는 거야. 아 그렇구만. 근데 이제 사실 지동설은 되게 깔끔해. 태양 중간에 있고 그냥 우리가 다 돌기만 하면 그 모형이 되게 심플하다. 근데 티코 브라헤는 너무나 이 천동설을 믿고 싶으니까 이 천동설에다가 천동설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 복잡한 그림으로 그거를 짜맞추려고 설명을 한다.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 이 결국에는 과학자들도 다 그렇거든. 결국에는 뭔가 하나 설명을 하는 원리는 되게 심플해. 그걸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런 어떤 한동훈의 행동이나 한동훈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을 정의를 해놓고 이 그렇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정답이어야 해를 정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좋은 사람이고요. 한동훈은 이래도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한동훈은 탄핵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동훈은 반윤이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한동훈 사실 반윤적인 행동을 보여줬고 충분히.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팩트 기반이 아니라 본인이 집착했던 그 시간과 그렇지. 그 그거에 티코 대한 브라헤랑 똑같은 집착을 사람인 하는 거야.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상병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 얘기할 때마다 티코 브라헤 모형을 이따 한번 띄워줘. 되게 복잡하거든. 쟤네를 하나씩 더 그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연예인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정치인을 좋아하는 거잖아. 그 정치인은 일단은 생각이 맞아야 되고 나랑 뜻이 맞아야 되고 또 정치인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줘야 되니까 그거를 일단 중점으로 보고 내가 이 정치인을 지지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식이냐면 일단 이 사람을 지지해. 그래.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막 익스큐즈를 내가 붙여줘.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사실 우리도 처음에 김경률이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했을 때 우리가 화는 냈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인인데 그때는 한동훈이 참 김경률이 한동훈을 되게 난처하게 만드는구나. 맞아. 왜 한동훈이 마음이 약해서 김경률을 못 쳐내는구나.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낮은 단계에 그 사람을 위한 익스큐즈를 만들어줬던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는 우리 지지자들은 그걸 익스큐즈를 만들어주는 순간부터 이거 내가 지금 잘하는 건가? 사실 내 삶을 살아야지 왜 저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 다 가치 있는 삶인데. 그러니까 나는 한동훈 지지자들이 뭐 내 얘기를 듣지 않겠지만은 나는 진짜 같은 인간으로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정치인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은 뜻이 맞고 우리 삶을 올려주는 사람을 좋아해야지. 내가 그 사람 한동훈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거다라는 거에 나는 그 부분이 상당히 크겠지. 어떤 가발. 본인이 그걸 감추고 싶은 치부 이런 거. 그치. 근데 사실 대머리일 수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한동훈은 어떤 사람일 것 같냐면 대머리일 수 있고 그게 속상할 수 있지. 왜냐면 내 주변에도 곱슬거려서 머리 맨날 스트레이트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싫을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그 완벽주의 혹은 뭐 자기가 막 그 남한테 치부를 드러내는 걸 너무 싫어하는 나머지 이게 굉장히 큰 치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모든 거를 다 가리고 모든 걸 다 숨기고
본인이 남하고 술자리나 항상 이런 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혹시 뭐라도 자기의 그런 약점이 들킬까봐.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걸 좀 이렇게 마음을 넓게 생각해서 그 정도 나이 됐으면 뭐 난 이게 유전이라서 이런가 보다. 저 사실 가발 맞아요. 뭐 이렇게 좀 승화시킬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원희룡 장관은 이번에 인터뷰할 때 저 장관님이라고 전 장관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까요? 뭐 후보님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원희룡이 되게 웃으면서 여유 있게 아유 저 이제 뭐 장관이 언제적 끈 떨어진 지 언젠데 저 백수예요. 근데 한동훈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희화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되게 엄청 흥분하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지. 여유가 없는데 이 대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나는 사실 사람이 대머리인 게 놀림거리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냥 머리가 좀 빠진 거일 뿐인 거잖아. 그 현상인 거지 그냥. 좀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머리야? 그러면 뭐 좌파들은 그걸로 막 희화하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대머리가 뭐 어때서 그냥 대머리야. 이마 좀 넓으셔. 그냥 그렇잖아. 우리 왜 팀오브 대머리였는데 엄청 잘생겼잖아. 그래.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대머리가 제일 부끄러운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 지금 일관성 없는 이런 자체들이 사실 부끄러운 건데 이 사람은 그게 좀 부끄러운 사람인 것 같아. 사실은 항상 중간에 타협점이라는 건 있고 본인이 타협점 뭐야? 머리 심는 거야? 지금 자기는 타협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남한테 살짝 보여줄 수 있고 자 이거 볼래? 궁금했어? 이렇게 살짝 나 사실 되게 좋은 가발 써 소개해줄 수도 있고 명함 줄 수도 있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좀 그렇게 그러면은 조금 호감도 올라갈 것 같다. 더 편하고 본인도 더 편하고. 그게 진짜 맞는 게 언니가 그런 꿈 꿔가지고 복권 당첨된 거 알지? 그래. 언니가 한동훈 치부 발견하고 내가 근데 나 좀 착한 사람인가 봐. 내가 한동훈 싫어하지만 좀 가려줬거든? 근데 한동훈이 아니야. 약간 두 가지였거든. 하나는 한동훈이 키가 엄청 작더라고. 근데 그거 맞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그게 약간 키높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신발에서 내려오니까 사다리 타고 있었던 수준이야? 그런 수준이야. 그래서 엄청 작아서 내가 일단 한번 되게 놀랬고 근데 그것도 나는 알았는데 또 하나는 바지가 벗겨졌나? 뭐 그랬어. 근데 그때 바로 뒤에 내가 있었어. 근데 언니가 그걸 가려줬어? 그렇지. 근데 내가 그게 근데 되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된 거야. 내가 바지 벗겨졌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고마워하겠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뒤에서 살짝 나는 사실 저 사람 지지하지 않지만 내가 인간적인 느낌으로 가려줬거든. 그렇지. 그게 이제 인성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 꿈에서도 나를 오히려 싫어하더라. 왜냐면 자기의 치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그래서 내가 한동훈 얼굴도 보고 또 한동훈 내가 치부도 가려주고 치부도 2개나 알게 되고 하면서 어쨌거나 꿈에 유명인이 나왔기 때문에 로또를 샀더니 내가 생전 처음으로 또 로또가 4등이었나 무려? 그래. 당첨이 되는 또 그런 뭐 이러면 또 한파들이 너는 한동훈 덕분에 5만원 당첨됐는데 한동훈 욕하고 있냐. 그런데 나는 5만원에 굽힐 정도로 벌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꿈이었다. 뭐 하여튼 좀 여러 가지로 이 사실 한꺼풀 벗고 보면 가발 아니라 이제 내 눈에 맞는 렌즈를 한꺼풀 맞아. 벗고 보면 사실은 되게 클리어하게 좀 이상한 점들이 보일 거고 근데 나는 사실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는 되게 지금 그 우파 패널들 중에서도 몇몇은 이제 되게 지금 뭉쳐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밑도 끝도 없이 뭉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 근데 나는 이게 우리가 대선 그 총선 전에는 한동훈이 이상했지만 뭉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이상한 걸 좀 깨달았지만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 왜냐면 총선 중이었기 때문에. 총선이 거의 이제 시작이 이제 거의 막바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거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거기서 한동훈을 막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분열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은 사실은 아직 뭐 대선도 아니고 뭐 총선 시기도 아니고 지금은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올려놓고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진짜 맞냐 이런 것들을 솎아낼 건 솎아내고 좀 해야 되는 아주 좋은 기회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이상해. 자꾸 뭉쳐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단 한동훈이 이상하지만 덥자라는 건데 그건 사실 총선 전이나 그렇지 지금은 그런 시기도 아니고. 왜냐하면 한동훈한테 나는 당이 넘어가면은 정말로 이 정권이 나는 더 위험해진다고 보거든.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는 그래도 이제 보수들이 다행스럽게도 돌아서고 우리처럼 있다. 한동훈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다가 그래도 점점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또 스피커를 하고 또 그것들이 이제 지금 뭐 고성국 TV라든지 되게 우파의 큰 채널들에서도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한 달들도 많이 넘어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물론 그 뿌리는 그래도 육화 지지였잖아. 그치. 우리 보수 지지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아직 그 뭐야 이 경선 이거 당대표 선거까지는 한 달 정도 사실 남았어? 조금 많이 남진 않았지만은 뭐 많이 남지 않았어도 지금 굉장히 한동훈에 대해서는 많이 까발려질 걸 까발려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럴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한동훈이 나는 이번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악수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막 되게 자기가 더 미안해하고 막 자숙하면서 그렇지. 막 윤석열 대통령 찾아뵙고 뭐 본인이 좋아하는 뭐 누구 찾아뵙고 하면서 자숙하고 오히려 이 사람이 덜 조급해 했다면 나중에 우리가 정말 그런 대선 왔을 때 한동훈이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 텐데 지금은 너무 이제 한동훈이 설령 총선에서 이번에 경선에서 이기더라도 너무 까발려진 게 많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 나는 고점은 찍었다고 봐. 한동훈은 부동산으로 치면 한동훈 이미 고점을 찍었고 정고점 찍었어. 정고점 찍었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거든. 이제 대세 하락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당권을 쥐더라도 그림력이 글쎄 뭐 어떨지 모르겠고 뭐 그땐 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나는 참 뭐 크게 생각했을 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지금 되게 정치 유튜버 같았다. 그림력. 그림력? 좀 괜찮네. 노린 거지. 아닌데. 아니야? 근데 나는 일단은 그 얘기 맞아. 한동훈이 만약에 이번에 정말 자기 패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그랬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정에 약하잖아. 그래. 그게 한동훈이 뭐 지고 싶어서 졌어? 이러면서 다시 이제 한동훈을 대선 후보로 이제 추대를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이게 흔해서 미안한데 조정훈이 분석하자고 할 때 자기가 더 흔쾌히 했어야 돼. 왜냐면 자기도 궁금해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방어적인 사람이야. 맞아. 폐쇄적인. 근데 왜 그렇잖아. 원래 공부도 진짜 잘하는 애들은 알고 싶잖아. 이거 하나 틀렸어? 왜 틀렸지?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틀렸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아. 나는 이거 맞았는데 문제가 좀 이렇게 답이 당연히. 틀린 거야. 그치. 근데 맞아. 그 평가원에서는 답을 안 바꿔주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믿고 이제 위안을 얻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수 우파는 지금 탄핵의 강을 뭐 아직은 못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몇 년 안 됐거든. 우리는 그때의 기억이 되게 생생하잖아. 한동훈이 대권 가고 싶은 욕심 분명히 있잖아. 대통령 그리고 사실은 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이었지.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보수를 이렇게 괴멸시켜 보수를 쪼그라들게 하면 안 되거든. 그때 우리가 그렇지. 우리 당에서 막 다 무슨 뭐 바른정당이니 뭐 이런 데로 나가면서 우리 당이 막 쪼그라들고 분열되고 하면서 그때 왜 뭐 탄핵에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찬성했잖아. 그래서 뭐 누구냐 그 옛날에 반기문을 뭐 추대해서 다시 뭐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을 만들 거다 뭐 이런 계획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 그치. 우리가 쪼그라들었고 완전히 문재인이 뭐 엄청나게 뭐 차이 내면서 또 대선을 이겼고 그리고 심지어 김무성 이런 사람 어떻게 됐어? 그 이후에 그냥 이름 없는 정치인이잖아.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 사람들도 자기 정치 생명 다 끝났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 우리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 파이를 키우고 하면서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잘하는 게 되게 많잖아. 그럼. 되게 많은데 이 언론이 좌파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언론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나쁜 어조로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한동훈 계속 얘기할 때마다 자기 기사 실어주잖아. 그러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우리 윤 정부가 하는 정책이 얼마나 좋은 정책이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데 왜 쟤네는 제대로 된 근거를 대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깔아내느냐.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우리 우파의 파이를 좀 키우고 그렇지. 한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그치. 가야 되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면 자기 어떻게 될 것 같아? 저 사람 분명히 감옥 가. 그치. 지금 조국이 계속 뭐 한동훈 특검 올린다고 하잖아. 지금 우리 나 사실은 니네 편이야 라고 하면 너 봐줄 것 같아? 한동훈 그치. 씨 봐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 안에서도 지금 대권 후보가 많잖아. 뭐하러 한동훈을 들여가지고 키우고 싶어 하겠어? 그럼 감옥 가는 거고 또 이 사람 꿈은 너무나 순진한 건지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 다시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아니 지금 야당 대표인데도 대통령보다 힘이 세 보이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만 대통령 되면은 본인 바로 그거 될걸? 검찰 그래. 불려다닐 거야. 아주 그냥 신속하게 구속될 거다. 이재명은 아예 본인의 라이벌이 될 싹수 자체도 안 그래 키우는 이번에 사람이고. 총선 때 봤잖아. 그럼. 그러니까는 나는 이 우파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은 그게 되게 길지 않은 역사거든. 조선시대 역사가 아니잖아. 우리 탄핵됐던 그 역사가 뭐 6.25도 아니잖아. 근데 너무나 빠르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그렇고 너무나 빠르게 정말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이 되게 그런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자꾸 좌파식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막 두려움이 자꾸 있지. 생기는데 이것만 봐도 된다? 그러니까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거 다 한국어로 불렀잖아. 물론 중간중간 영어가 있지만 우리 노래를 가지고 사실은 흥행이 되는 거고 우리의 그런 뚜렷한 그런 개성과 우리가 내고자 하는 목소리가 있어야지 그렇지. 사실 그게 더 매력적이고 그렇지. 그걸 가지고 원래 한국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한국이 좋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뭐 음식도 대한민국의 음식들 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들은 다 전통 음식들이거든. 김치라든지 뭐 김이라든지 그렇지. 뭐 그런 것들이지 우리나라가 마카롱 만든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마카롱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잖아. 근데 왜 자꾸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우파에서 왜 자꾸 마카롱을 만들려고 하냐고 왜 좌파식의 그런 걸 만들려고 하냐고. 왜냐면 우리 우파의 색채와 우파의 역사, 우파가 했던 그런 공들을 자꾸 제대로 역사 정립을 하고 본인들이 그걸 제대로 그렇지. 정말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렇지. 그리고 본인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돼야 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근데 자꾸만 되게 어중뛰게 자꾸 좌파적인 사람을 찾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람이 대안이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국민들한테도 하고 싶은 유튜버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은 뭉치고 뭐 이럴 때가 아니야. 왜냐면 지금 직전에 무슨 이후에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잖아. 뭐 우리가 야당하고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초에 뭉친다는 건 우리 편끼리 뭉친다는 얘기인데 애초에 김경률, 함은경, 한동훈은 원래 우리 편이 아니었어. 우리 당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들어온 게 한 3개월 정도 됐잖아? 이 사람들은 원래 들어갔다가 빠져나가면 우리 편 그대로 남는 거야.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서운한 게 있었다? 그렇다 쳐. 근데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진짜 언니가 얘기했듯이 그 주변인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서운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되는 사람들 데리고 온 거야? 그런 거 아닐 거잖아. 그 사람 주변에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지금 자기네들도 사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빨리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기본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세력들은 우파 세력이고 우파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로직이 작동하는 세력이라고 보거든. 왜냐하면 좌파 세력들은 그냥 정말 닥치고 문재인, 뭐 닥치고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래도 우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애초에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도 한동훈 얼마나 불쌍해 열심히 했잖아 막 그랬잖아. 애썼다.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상하면 또 이상하다고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좀 너무 국민들조차도 좌파식으로 정말 본인 눈높이에는 국민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 한번 뭐 자기한테 꽂히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런 눈빠들처럼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상 자체가 좌파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좌파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그 좌파상의 국민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당대표 선거 뭐 자기 나가겠다라고
그 연설문 읽은 그 시점부터는 의심이 시작되고 돌아섰어야 했거든. 그리고 나는 유튜버들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난 사실 이 사람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진짜 이 사람들은 그래야 파이가 커진다고 생각하고 한동훈을 그래도 끝까지 우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나는 그 사람들이 나쁜 의지가 아니라 나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로 그런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준석, 유승민 사례 봤잖아. 계속 그런 사람 끼고 있으면 오히려 계속 오랫동안 분열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의 결속력을 다지고 결속력을 다져야 그 다음에 뭐 목소리들 내든 싸우든 하는 건데 지금 결속력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이 위험한 그 사람들이 지금 무너뜨리고 있고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서운하다? 근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일 먼저 공격한 거 누구야? 한동훈, 김경률이지. 맞아. 김경률이 앙뚜아네트 근데 그것도 되게 무식하다 사실은.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한 것도 그렇지. 그 사람 여론의 피해자잖아. 잘못된 여론에. 그거 다 지금 우리가 새롭게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좌파적인 사람이야. 생각이 안 바뀌어. 근데 그걸 해서 먼저 공격한 사람 누구야? 본인이야. 그 순서를 알아야 돼. 그럼 본인이 상처를 준 가해자인지 내가 상처받은 피해자인지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국민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그래 뭐 아직 좋은지 싫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되게 좋은 친구인데 내 친구가 되게 재산 증식을 잘해줘. 막 투자 관리자 그런 걸 하는 애야. 내 자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야. 근데 나랑 되게 친해. 그래서 내가 내 전 재산을 얘한테 맡겼다. 얘를 믿어서. 근데 얘가 완전 내 전 재산을 다 잃었어. 지로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와서 내가 더 잘할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봐. 왜냐면 나밖에 없어. 쟤네들 다 믿을 그 자산가들이 아니 쟤네가 다 이렇게 관리해줄 애들이 아니야. 다시 나한테 나를 믿어줘라고 하는 게 난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만약에 내 재산을 다 잃었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정말 미안해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거든? 나한테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너무 뻔뻔하잖아. 야 다시 돈 줘봐. 내가 다시 해줄게. 이런 게 지금의 한동훈의 모습이거든. 근데 심지어 그나마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은 이 사람이 돈이 내가 10억이 있었어. 근데 친구한테 9억 맡긴 거야. 9억을 잃었어. 아직 나에게 1억을 있는 상태야 지금은.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내 1억까지 주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제로야. 그렇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지. 아니 이제, 근데 그 사람이 1억 9억을 마이너스 9억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 또 믿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 나도.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제로 상태 되면은 뭐 결국에는 뭐 그럼 그 어떻게 할 거야, 윤석열 그때는? 대통령을 탄핵되고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똑같은 할 거야. 우리 보수들은 막 한마디도 못하고 막 지금 한동훈이 탄핵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 발의한다고 지금 난리 난리잖아. 뭐.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공격을 하게끔 문을 자꾸 열어주냐는 거야. 근데 언니가 아까 대부 얘기하지 않았어? 대부의 멋진 대사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런 얘기가 있지. 화해를 하려고 하는 자가 배신자다. 화해를 하라고 종용하는 자가? 화해를 하자고 설득하는 자. 그게 배신자다. 지금 딱 누구야?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 그치? 이제 와서. 이거 너 IQ 10도 알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겠어. 그렇게 얘기할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알파치노가 어떻게 하는데? 알파치노는 그 아빠의 말을 말론 브란도의 말을 새기고 화해를 종용하는 자를 진짜로 거기를 싹 쓸어버리지. 실제로 배신자였어. 진짜 실제 배신자였어. 그러니까 한동훈 뭐 계속 뭐 민주당의 얘기를 듣겠다. 뭐 자꾸 아니 왜 자기가 설득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설득 당할 생각. 북한하고 화해하자고 하는 것들도 배신자네. 나라에 대한. 나는 사실 이것도 좀 이렇게 들리는 게 맞아. 이렇게 들리는 게 나 사실은 여기 있지만 니네 편이다. 이런 거를 자꾸 어필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탄핵하고 나서 나는 감옥에 넣지 말아줘. 맞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는 솔직히 들리고. 그러니까 되게 비겁하고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처음에 모를 수 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거든. 또 링컨이 되게 유명한 얘기를 그치. 그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잖아. 왜냐면 처음에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다가도 자꾸 들으면 하여튼 너무 답답하네. 그치.
이번에 여기까지. 꼭 이겼으면 좋겠고, 어제 홍준표의 말이 되게, 홍준표 시장의 말이 와닿았던 게, 자기가 30년 정치하면서 맞아. 그때, 나도 그때 맞아. 나 거기서 정말 나도. 빵 맞았고, 그때 원희룡 그 맞아. 지사의 표정이 되게 굳었었어. 되게 그랬어. 왜냐면 충격받은 것 같았어. 왜냐면 홍준표 지사가 뭐 그 얘기가 지금 언론에 회자가 더 됐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실 그 부분이 나도, 제일 와닿았거든. 충격적이었어. 왜냐면 정치 인생 30년 하던 사람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어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그게 굉장히, 우리가 아무도 그거가 자기의 오점이라고 생각할 줄 모르는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우파를 어설프게 살렸던 것이, 살려놔서 그게 지금 계속 이렇게 돼 있는. 그때 차라리 이 당이 해체됐었다면 다시 아마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차라리 완전 정말 그렇지.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면은 그치. 정말 더 진정한 활력 있는 당이 되지 않았어. 나도 그때 엄청 쇼크 그게 받았어. 정말 이 사람이 노장이고 한동훈 같이 자꾸 이 분석을 회피하는, 자기의 실패를 회피하는 사람과 다르게 30년 동안 여기에 몰입해 있는 사람인데도 자기가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됐나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정말 당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당이 깨졌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생각이 열려있고 창의적인 거지. 사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 아무도. 그러니까 나도 충격받았고, 나도 그때 원희룡 전 장관 얼굴을 봤을 때 순간 되게 엄청 되게 놀랐던 것 같아.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까지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나도 느꼈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어제 그 원희룡 장관과 홍준표 시장이 만났던 그 되게 멋진 장면을 마지막으로 띄우면서, 근데 나 한마디만 더 할게. 홍준표 시장이 했던 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오늘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것 중에 내가 제일 와닿았던 거는 살아있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난 그게 너무 그랬잖니?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내가 기사에서 봤는데 난 그게 또 되게 와닿았거든. 왜냐면 지금의 국민의힘은 언젠가부터 굉장히 죽어있는 당이야. 힘이 하나도 없고 그냥 제풀에 꺾여서 죽어있는 당인데, 나도 이기든 지든 간에 좀 제발 살아있는 정당이 좀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실 뭐 자꾸 언론은 너무 편협하게 자꾸 원희룡 장관한테 뭐 윤석열 대통령이 권유해서 나온 겁니까? 뭐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자꾸 가십에만 집중하고 그치. 있어. 근데 원희룡 장관은 본인이 지금 이대로 가면 그때 홍준표 대표가 생각했던 것과 난 비슷한 지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거기서 되게 딱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도 지금 이 당을 살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그게 왔을 것 같아. 맞아, 정말 맞아. 그게 맞는 지금이랑 것인가. 비슷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나는 원희룡 장관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정말 당을 생각하고 당을 사랑해서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 너무 소진이 돼서 사실은 좀 누워있고 해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본인이 결국 스스로 결정했다고 했잖아. 누구처럼 계속 뭐 도서관 가는 이미지 사진 찍히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살 빼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살이 몇십 킬로 빠졌잖아. 나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해. 나도. 그 사람 키 작아도 굽 있어? 없어. 그래. 그냥 자기 자신을 있는 대로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래,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여태까지 실력으로 다 승부했고 그렇지. 했기 때문에 지더라도 전공법으로 가는 거고. 맞아. 또 우리도 국힘한테 바라는 게 질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제발 좀 살아있는 당, 좀 활력 있는 당은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대변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저쪽 민주당에서도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러지를 않아주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제 홍준표 시장과 원희룡 장관이 만났던 장면과 언니가 아까 언급했던 그 장면들을 넣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편집을 잘 해주세요. 오늘 처음이라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시작을 했는데 좀 저희랑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치. 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네. 안녕. 안녕. 샤넬A 많이 사랑해주세요. 채널A 말고 샤넬A. 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앞장 섰어요. 그리고 탄핵 기부에 대선 보도 나가시고 지금 우리 단체장도 같이 해서 이번에 담배 드신 거 주고 그치만 들어왔습니다. 당을 오래 지킨 사람, 당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치적인 그런 사람. 무슨 인명적으로 들어오는 건 할 수 없죠. 근데 인명적으로 들어와서 총선에 그 진짜 비상대권을 줬는데 쫓아나했잖아. 그래 해놓고 또 하겠다. 나간 지 며칠 됐어요. 또 하겠다. 그걸 찍어주는 사람이라면 그거 오히려 이상하지.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정당사에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전당대에 나온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하겠다고 하니 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당원들이나 국민들을 어떻게 우습게 보면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말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25일날 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25일날 오지 마라. 내가 본인이 직접 온 게 아니고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게 여러 사람 시켜갖고 전화하고 왔길래 우리 비서실장이 나한테 보고도 안 해요. 그런 거는 나도 안 맞는다. 오지 마라. 또 27일날 온다고 그날도 오지 마라. 만날 이유가 없지. 사람들이 오해는 많이 하는데 원장과 생각을 해보세요. 2017년도 내가 당대표로 임시를 받아서 했잖아요. 당이 통계되고 난 뒤에 그때 국정농단의 수사신분 책임자 하면서 우리 진영의 사람들을 불러간 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때 내가 당대표였어요. 자고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 불러가고 그리고 구속된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거기다 자살한 사람이 5명이에요. 왜 이재명이 그 수사할 때 자살한 사람만 부각되고 한동훈이 수사할 때 자살한 사람은 부각이 안 되나 이거예요. 근데 그런 짓을 해놓고 어떻게 이 당에 들어와요? 윤 대통령이야 들어와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줬으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 우리가 모시고 가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무 책임자면서 얼마나 모질게한 그런 애를 들러가지고 총선 받을 때 나는 반대를 했어요. 이거 아니다. 근데 총선 참패하고 난 뒤에도 나 이러는 거 보고 이거는 진짜 정치적 정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나는 전당대회에 나왔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 또 어제 일간지에 그 줄 선 사람들 행태를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뭐라고 했냐면 이철규가 출마해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총선 책임을 져야 할 때 패배해. 이철규 그 원내대표 못 나오도록 그렇게 모질게 물어뜯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총선에 주범 앞에 줄을 서가지고 설치고 있다는 거. 그게 내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 참 정치판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당 대표라는 거는 정권과의 동행입니다. 정권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끌고 가가지고 성공한 정권을 만드는데 그게 첫째고. 두 번째, 정당을 알아야 돼요. 정당을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특검 최상병 특검 하는 거 보고 그러면 최상병 특검만 받는 게 아니고 지금 한동훈 특검도 돼 있는데 그것도 받을 건가?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정신을 좀 차려줘야 돼요. 정치판에도 저희가 있어야지.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한 해를 들어와가지고 비대위원장 임명되고 온 것까지는 할 수 없다 치자. 근데 선출직까지 나와가지고 만약 그거 뽑아준다면 이 당에 해체해야 돼. 이 당은 전 가치가 없는 당이야.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당을 지켜온 분들이 당대표가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원장님이 나오셔서 참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 고맙기도 하고 원장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당을 맡을 때가 됐죠. 당원들이 좀 알아주고 그냥 얼마 전에 있었던 사실도 잊어버리고 같이 열광하는 거 그런 우리 책임당원들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당을 오래 지킨 사람들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처럼 생각도 나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만하고 야는 다 했어. 야는 다 했어. 만약 이번 전당대회가 잘못되면 윤석열 정권은 파탄이 올 겁니다.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이미 국민들로부터 레임덕 비슷하게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 당내 선거에서도 이상한 애가 당선이 됐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부 여당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총선에 참패다. 당내에서도 막 이상한 애를 갖다가 당대표를 뽑아버리면 윤석열 정부는 발붙일 데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 보수 진영 전체가 깔아앉는 거예요. 참패하고. 하여튼 이정도 원장관은 우리 이야기하고 나면 나가서 브리핑 하시고 이제 좀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당원들은 9년을 했다가 탄핵당하고 그렇게 해서 손도 못 써보고 정권을 통째로 내줬던 그 상처 그리고 그에 대한 불안 이게 아주 큽니다. 그때 정말 아무도 당을 지키지 않을 때 대통령 후보 나가셔가지고 정말 고군분투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내 정치 30년 하면서 최대 실수지. 그때 당이 없어지게 한 거죠. 그걸 조선일보조차 그 당시에 당을 해체하라고 했어요. 당 지지율 4%라고 해체하라고 했는데 그걸 당 살려보겠다고 남지사 하다가 중간에 올라갔는데 그때 당이 해체했다가 다시 새로운 당이 꾸려졌으면 지금처럼 이런 상처가 없을 겁니다. 그때 해체돼도 놔뒀어야 돼. 근데 해체 안 하고 살려놨더니만은 그 당이 명령을 가지고 자꾸 이상한 꼴을 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좀 안 했습니다. 사실상 그게 일각에서는 오늘 아침에 어느 기자하고 내 기자는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근데 지난 2017년에 고생했던 같이 따라다녔던 기자들은 전화를 받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이 내셔갖고 해본들 저거 일찍 끝내버리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2017년도 경험을 하지 않았냐. 정권이 무너지고 여당이 붕괴돼 버리면 다음 대선은 그 누가 나가본들 그건 안 되는 대선이다.
정권이 우리의 재창출이 불가능하다. 2017년도 경험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걸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걸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적어도 다시는 그런 당의 분열성을 초래할 수 있는 인물이 당대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건 뭐 제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당원들의 생각이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많은 당원들이 또 그래도 내가 이 당에 있으면서 당대표 선거도 경연했고 대선 뭐 경선도 몇 번 치러봤고 그래서 배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전국에 상당수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절대 당을 지킨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지 갑자기 점령군처럼 불러 들어와서 당대표 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한 믿어 보입시다. 우리 장관님도 출마해 주셔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네, 이제 좀 가르치고 정리해보자. 도와주십시오. 네, 저희끼리 얘기 조금만 하고 기자실로 가겠습니다.